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코스닥 시장 내 제약 바이오주가 일찍이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이처셀은 500억 유상증자 소식에 23% 하락했고 HLB 생명과학 또한 뚜렷한 이유 없이 16%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인보사 논란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는 한편 국내 스마트폰 사업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국내 패널 업체들의 화웨이 스마트폰 패널 공급이 감소하겠으나 당장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현재 미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기술주 규제 위험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기업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IT 섹터는 올해 22%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원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후반에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2,100선에 대한 회복은 아직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오늘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FOMC에 모든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을 시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말일까지는 이번 FOMC를 비롯해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더불어서 G20까지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이 참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8% 상승한 2098.71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1% 넘는 반등을 이어갑니다. 44,3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차도 0.71% 강보합으로 14만 1,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0.86% 하락한 34만 5,500원에 포스코는 1.91% 상승한 23만 9,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9% 하락한 714.86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간신히 강보합권 속에서 0.17% 상승한 57,700원에 CJ ENM은 1.22% 하락한 17만 7,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0.52% 하락한 41만 7,8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0.58% 내린 5만 1,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우임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에 대해서 전일장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인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아마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설명 잘해드리겠고요. 역시 오늘도 마지막 코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바쁘시면 잠깐 안 보더라도 마지막은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걸 VOD로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스킵해서 마지막 코너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제가 어찌 보면 전망이자 전략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총론보다는 강론이 더 중요하고요. 또 어제 제가 또 방송 2, 3분 정도 늦게 시작해서 과민한 발행을 보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2, 3분 덜 나오는 건 시청자들이 용납을 하는데 김은혜 씨가 2, 3분 노출이 안 되면 시청자들이 화낼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총론보다는 강론이 중요한 시장이다. 그리고 좀 혼란스러운 이런 시황 분위기도 오늘 정석 투자를 통해서 또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학 과장님과 또 인사를 나눠봤고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장 점검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오늘 시장 같은 분위기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좀 엇갈렸습니다. 일단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됐고 이제 선물 쪽에서는 매도로 또 포지션이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수급도 좀 엇갈린 상황인데요. 자, 전반적인 시황 점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시가와 저가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작할 때 기록했던 가격이 오늘 저가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쭉 올라가서 마감했습니다. 시가와 저가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일단 마이너스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61선이 120선을 이탈했습니다. 평택 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미 얘기했었죠. 지수가 옆으로만 기어도 결국은 61선은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120선은 횡보하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는데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하락세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마감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좀 엇갈리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등락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역시 상승한 이유는 기관 매수와 대형주 지수 상승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3자가 매도하고 개인만 매수하는데 지수가 가는 거를 저는 31년째 주식 투자하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죠. 단 한 번도.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등락 결과 먼저 말씀드리고 등락 원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목이 됐든 지수가 됐든 왜 올라갔는지 왜 내려갔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등락 원인을 항상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래서 올라갔고 이래서 내려갔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상승과 하락의 원인을 찾게 되면 기본 분석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등락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들 있잖아요. 그게 두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5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혹은 일주일 뒤에 지금보다 지수가 오르겠다 내리겠다 뭐 한다고요? 예측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초보자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만 하면 나는 초보자가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막상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10년 아니라 20년을 했는데도 초보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통칭해서 오래된 초보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예측은 고사하고 분석도 못해요.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도박이에요.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 정상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도 나오거든요. 비정상은 뭐라 그랬죠? 왜곡 또는 변수라 그랬죠.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느 한 그 세력이라든가 어느 한쪽의 어떤 그 매매 주체가 극심하게 막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갑자기 호재악재가 터져요. 이거는 분석할 수가 없어요. 저 아니라 이 세상 누구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분석과 예측을 해야만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내가 나름대로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했어요. 예측했어요. 그것도 거의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왜곡 또는 변수가 나와가지고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등락 결과, 등락원이 말씀드린 거를 그냥 대충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시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의약품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스닥은 제약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되는 흐름이죠.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 시장의 어떤 그 구분만 된 거죠. 사실 뭐 코스피에서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업종 이름을. 근데 코스닥에서는 그걸 제약이라 그래요. 그 업종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내용이 다른 게 아니죠.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엇갈린 흐름이었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분위기는. 그리고 중소형주는 대형주보다 덜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전기가 마련되면 반등할 수 있는데 대형주가 지수 억눌러 버리니까 덩달아 빠졌는데 약간 좀 억울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면 원인을 파악하는 분석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어떠한 요소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 뭐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뭐 해외 증시, 뭐 최근엔 뭐 원달러 환율, 뭐 지금 뭐죠?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가 되겠죠. 계속 달라요, 그게요. 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해서 적중을 하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내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완벽하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도 실전에서는 손해 볼 수는 있어요. 왜? 비정상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는 감안하시고 방송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저도 이제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비정상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구를 비하자면 그거예요. 남자분들 잘 아시죠? 내야 라인 드라이브라든가 외야 직선 타구로 그냥 잡힌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잘 맞은 타구인데 약간 운도 좀 따르는 게 또 주식입니다. 반대로 이번에 그 유현진 선수 그 경기도 보셨지만 평상시 같으면 잡힐 타구가 그냥 떼굴떼굴 굴러서 안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것들까지 다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석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가와 저가가 동일했다. 이거는 뭐 분봉으로 확인이 되겠죠? 여기입니다. 시가와 저가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일봉 차트상을 보면 오늘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미 얘기했죠. 어제 방송에서. 오늘 어차피 이거 데드크로스가 나올 거다. 나왔잖아요. 원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이게 없었어야 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이 상승은 사실은 이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게 나온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시간 낭비만 한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코스닥 잠깐 보겠습니다. 차변에서 음봉 나왔어요. 약간 좀 험악해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국의 그 FOMC가 개막돼서 이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실 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물론 제 생각은 있긴 하지만 뭐 발표하진 않겠습니다. 또 발표했다가 또 맞으면 또 아무 말도 없다가 또 틀리면 또 난리가 나니까. 왜 그럼 제가 그 미치는 장사를 합니까? 시청자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움 받으려고 그러면 예측하는 사람은 비난하면 안 돼요. 왜? 그럼 그다음부터 예측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도 경제TV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대다수가 해설하잖아, 해설. 상황 다 만들어지면 누구나 아는 얘기. 그러면 방송을 볼 이유가 없거든요. 어쨌든 제 생각은 있지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코스닥은 만약을 대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해요. 여기서 만약에 뭐 금리 인하가 되면 호재라고 인식이 돼갖고 미국도 오르고 한국도 연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랑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실망했을 때 뭐 금리 인하가 안 된다든가 더 나가서 금리 인하 코멘트가 전혀 없다든가 앞으로 뭐 이래버리면 미국이 빠지고 우리나라 더 빠지니까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좀 전에 제가 특이사항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니 같은 바이오예요. 뭐 다를 게 없어요. 업종 이름만 달라요. 코스피는 의약품, 코스닥은 제약. 근데 왜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냐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엇갈렸거든요. 지금 의약품은 사실상 코스피에서 거의 뭐 최고 상승률이고 제약은 사실상 주요한 메이저 업종 중에서는 최고 하락률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코스피에 있냐 코스닥에 있냐 이것만 다른 건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코스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 4월 말에 했던 얘기 역시 또 해드릴게요. 어제 방송을 보시면 또 똑같은데 그래도 뭐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4월 하순에 저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반복적으로. 이중 고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중 고점. 이게 이중 고점 말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그리고 4월 20일 강연회 때 이중 고점 가능성 상당히 높고 코스피는 2019년에 100에서 150포인트 오버슈팅 됐다. 2000선을 향해서 다시 내려갈 거다. 자, 5월 하순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5월 하순에. 여기까지 왔을 때. 참 주식이란 게 무섭죠. 내려갈 때는 어때요? 반등 시도하다가 밀리고, 반등 나오부터 요만큼 나오다가 그 다음날 또 빠지고, 한도 없이 빠질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또 올라갈 때는 어때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시세의 어떤 뭐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시세를 대하는 느낌이에요.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고 그때 딱 제동을 걸어야 돼요. 한없이 내려갈 것 같은데 매수 들어가고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5월 29일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평택천론 종속투자 2019-0529 검색해보세요. 나와요.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무조건 베팅해라. 수요일 밤에 얘기한 거예요. 그 목요일부터 이제 반등 쭉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 2100선이 처음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가 약간 지나서는 안 넘어가거나 넘어가도 힘겨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힘겨울 거라고. 근데 정말 좀 힘겹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또 밀리고 있잖아요. 자, 이 방송을 최소한 2주, 길게는 2달 정도 보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어떤 코멘트를 할지 아마 진지하게 갈 겁니다. 어차피 저는 그동안 중장기 시장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 조금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겠고요. 일단 시황 점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시황 분석론 통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1선에 대한 61선이 121선을 이탈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와는 다르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전 시간 내에는 좀 상승을 유지했지만 오후에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와 그리고 대형주의 지수 상승으로 지수에 대한 상승 견인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의 매도로 오늘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황 분석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장에 안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현대중공업 지주, 파트론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와 파트론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33만 1,500원에,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넘는 상승입니다. 6.43% 상승한 18,200원에 장을 마친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두 가지 관심 종목도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네, 현대중공업 지수는 전략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보유자는 매도 후 관망을 하세요. 매도 후 관망. 미보유자는 추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억울한 면이 있어요. 평택천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이게 95만 원짜리예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주회사 중에서 저평가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 지주회사 세팅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지수가 상승 추세일 때, 나는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있죠. 이 업종이 주도 업종이라는 건 알아. 근데, 이거 따라가긴 좀 겁나고. 그렇다고 지금 지지부진한 소외 업종 잡자니, 왠지 좀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바로 지주회사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수가 하락 추세일 때는 지주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주회사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거의 9개는 다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런 그 회사가 아니라 자회사들의 어떤 그 평가 손익이 모여서,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실적을 모여서 평가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지주회사는 쉽게 말해서 상승 추세일 때 잡을 거 없으면 잡는 바로 그게 바로 지주회사인데 지금은 어쨌든 아니란 겁니다. 단기 반등도 나왔고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 탄력 좋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매도 확실한 조정 시 재미있어 하자 설명드리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 최근에 여기까지 왔어요. 좋죠. 오늘 특히 많이 올라왔어요. 61선을 돌파했죠. 파란색이 61선이거든요. 좀만 더 가면 120선 돌파할 판인데 제가 볼 때는 이쯤에서 이제 매도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단타성 매매가 들어오지 않았나. 왜 이게 가르치실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지금 추격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리겠고요. 파트론 보겠습니다. 파트론 지금 탄력이 워낙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저는 욕심을 내지 말아달라. 18,000원대인데요. 9,000원대가 여기입니다. 네, 9,000원대가. 9,000원대가 여기죠. 여기서만 들어갔어도 지금 100%예요. 100%. 이제는 보유자들은 더 가거나 말거나 이제는 던지고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재매수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조정은 뭘까요? 21선 이탈하는 게 확실한 조정일까요? 61선 접근하는 게 확실한 조정일까요? 121선 이탈하는 게 확실한 조정일까요? 1, 2, 3. 세 번째입니다.
이미 21선 조정은 계속 받고 올라갔어요. 자, 상승 추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여기입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죠. 자, 상승 추세인 종목은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라고 했잖아요. 자, 21선 이탈. 이 검은 게 다 21선이에요. 여기 근처까지 왔죠.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 또 이탈해줬어요. 네,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21선 매매하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61선도 위험해요. 자, 무슨 얘기냐.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 약간 밀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안 잡았는데 계속 가더라. 괜찮아요.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종목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파트론 이미 너무나도 좋은 호재 다 나와 있고 호평이 나와 있는데 이제는 조심할 때입니다. 왜? 주식투자 격언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격언, 첫 번째.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게 영원한 1번 격언이에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무슨 얘기냐? 재료가 좋거나 말거나 매수세가 강하면 올라가고 매도세가 강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수급이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모두가 합쳐가면 반대로 간다. 진리예요, 이것도. 모든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과 시점에서 그때부터 떨어지고요.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그때부터 또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중공업지주였습니다. 오늘 3% 넘는 상승을 이뤘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추격 매수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파트론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좋은 호재라든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의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린 만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 과장님만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내용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위주로 풀어주실까요? 네, 매주 월요일에는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요. 화요일에는 이제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뭐 수요일에는 특별한 코너는 없는데 제가 구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내일 수요일에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 내용 들어보시면 진짜 저 사람은 30년 된 거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마치 꼭 한 달 전 일처럼. 그래서 제가 뭐 실력은 없지만 저는 30년 한 사람이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믿고 또 제가 하는 얘기는 100% 사실이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KCC. 제목이 뭐냐? 업종은 화학입니다. 근데 내용은 건설과 운송 장비라고 해도 돼요. 왜 그러냐? 사실 만들어내는 내용물은 화학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 건설과 운송 장비에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과 운송장비는 자동차 플러스 조선이잖아요. 그게 좋아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이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화학업종이 간다고 해서 이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종이 화학이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업종이 좋으면 덩달아 간다. 이러기엔 이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무리수가 있어요. 건설업과 운송장비업이 좋아야지 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먼저 역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금강과 고려화학이 원래 합병된 겁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아마 광고 보셨을 거예요. 금강 석고보드 건자재죠. 고려화학, 고려페인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이거 다 아시겠지만 범현대 그룹이잖아요. 이게 범현대. 그러니까 고 정주영 회장님의 동생이 만든 이제 그룹인데, 금강은 석고보드를 유시해서 이제 건자재 만드는 회사고, 고려학은 결국 이제 페인트예요. 이 두 개를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금강의 K, 고려학의 C 해서
KCC가 된 겁니다. C는 코퍼레이션이 되겠죠. 예. 그래서 금강 플러스 고려학. 그래서 지금 사명이 KCC가 된 거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회사예요. 범현대가의 매출 저변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리고 내수주 중에서 초우량주입니다. 제가 엄지손가락 들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범현대가라 그랬죠. 자, 제가 건설과 운송장 얘기했잖아요. 자, 범현대가의 지금 건설장은 몇 개입니까? 현대건설, 뭐 한라, 뭐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뭐 무슨 또 기타 등등 뭐 비상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범현대가의 그 건설사들 이 저변만 갖고도 이 회사는 돌아가요. 또 하나 운송장비라 했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 들어갔잖아요.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 때 페인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범현대가의 이 저변만 갖고도 먹고 살아요. 근데 뭐 다른 건설사라든가 다른 그 어떤 운송장비 관련된 회사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튼실하죠. 그래서 현재는 직장인들 단기 매매용으로 맞아요. 근데 언젠가는 중장기 매수다. 이걸 말씀드리는데요. 자, 터치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자, 이게 KCC입니다. KCC의 그 거의 한 10년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난 2007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처음으로 2,000선 갔을 때 그때 한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또 올라갔어요. 2014년 이때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당시가 7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30만 원도 안 돼요. 26만 원대입니다. 많이 내려갔죠. 이렇게 우량주가.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차트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화학 어떻습니까? 이게 화학업종이거든요. 자, 화학업종 보시면요. 2007년에 여기까지 올라가고 2011년에 여기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작년 초죠. 또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007년에 비했을 때 왼쪽이 2007년이거든요. 11년이죠. 11년 그리고 2018년 작년이죠. 전체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자, KCC 보겠습니다. 어때요? 2007년에 이후에 어떻습니까? 2014년에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화학업종이 또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날아갔을 때 이건 어떻습니까? 2018년 무렵이 여기였거든요. 여기였어요. 어때요? 약하죠.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업종은 화학인데 사실은 건설과 운송장비 업종이 좋아야지 올라간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설하고 운송장비 볼까요? 보세요. 업종. 건설 처참하죠? 처참해요. 2007년에 고점 찍은 이후로 이게 정말 불쌍할 정도로 내려갔다는 건설. 그 다음에 운송장비 보세요. 자, 2011년에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요. 운송장비 물론 조선과 자동차 합쳐한 건데 무슨 얘기냐? KCC는 화학업종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건설과 운송장비 이쪽을 보자. 만약에 지수가 언젠가 대폭락을 해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그 지수는 저만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더 이상 건설주가 더 이상 운송장비가 빠질 가능성이 없다. 그럴 때 KCC가 묻어놓으면 돼요. 왜? 망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망한 회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쌓아놓은 어떤 그동안의 어떤 재무 상태로 봐도 뭐 10년 동안 적자라도 끄떡도 없어요. 그래서 KCC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직장인 단기 매매인데 언젠가가 언제인지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언젠가 한국이 무지막지한 대폭락이 옵니다. 그랬을 때 직장인들이 또한 중장기 우량주 선호하는 분들이 반드시 매수해야 될 종목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항상 눈여겨보시고, KCC는 이거는 화학이 아니라 건설 플러스 운송 장비다. 이거를 머리에 완전히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종목은요. KCC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KCC는 업종은 좀 화학이고 내용은 또 건설 운송장비 업종에 또 포함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현재는 좀 직장인용으로 단기 매매 접근 가능하고 언젠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 매수로 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분석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FOMC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연준의 기대감 속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이번 주 회의에서 보다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3대 지수 역시 기대감 속에서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이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3680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CJ ENM을 매수가 18만 4,3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CJ ENM 오늘장의 종가는요. 1.22% 하락한 17만 7,50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CJ ENM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매수 가격대가 코스닥 시가총액 2종목이고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매수가 대비 수익가 손절 10%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인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그렇고요. CJ ENM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때가 3만 원 이하였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3만 원 이하. 그러니까 여기 정도 되겠네요. 네, 이 라인이죠. 3만 원 이하일 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적정 주가를 만들진 않았지만 제가 수동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회사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일단 저평가됐어요. 그때도 뭐 거의 한 5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한 이론적인 적정 주가보다. 거기다가 어차피 CJ가 주력으로 하는 게 이쪽이잖아요, 사실. 신사업이죠. 왜냐하면 원래 CJ는 제일 제당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CJ ENM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항상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를 특허를 받은 게 2015년 7월이었습니다. 2015년 7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받은 게 2015년 7월이었고요. 근데 그 전에도 수동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평택촌농의 기술특허 적정 주가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CJ ENM에 대해서 먼저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구간의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 구간이신데 수익과 손절은 위아래로 10% 대응 전략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008님의 질문이고요. EM코리아를 6,300원에 비중은 10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EM코리아 종가는요. 4.56% 하락한 6,70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EM코리아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과감하게 매수하셨고요. 운도 좋았어요. 그래서 밀리면 본전 매도하고요. 더 올라가면 최소한 플러스 10% 이상 단기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M코리아에 대한 진단입니다. 학점은 B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10% 이상 단기 매매 접근 가능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0479님의 질문이고요. 필럭스를 9,14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필룩스 종가는요, 2.48% 상승한 6,610원에 장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6,610원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볼 때는 9,14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랬거든요. 필룩스가 이제 9,14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단계는 6,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9,140원에 비한다 그러면 현재 계약점이고요. 매수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손절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추가한 다음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필룩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됐고요. 일시적으로 현재 구간 추가 매수 이후에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0%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질이 1798님의 질문이고요. 알루코를 3,185원에 비중은 8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알루코 오늘장의 종가는요, 4% 넘게 빠졌습니다. 3,0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학 과장님, 알루코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F학점이에요. 결과를 떠나서 최악의 추격 매수로 판단이 되고요. 본전에 매도하거나 마이너스 10% 손절하고 다시 재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셨거든요. 여기서.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더 갈 수도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뭐 하다가 굳이 저기서 잡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신 분들의 특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또 어떤 때는 또 저런 구간에 잡았는데 계속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또 그래요. 개인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성공과 실패가 5대5가 쉽지가 않아요. 운이 좋아서 혹은 실력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8종목을 적중한다 칩시다. 2종목 때문에 망가져요. 손절 안 해서. 그리고 매매할 때 보면은 초보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내가 이거 봤던 종목인데, 이거 2달 전에 봤는데, 지금 보니까 올라가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님이 봤던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알고 보면 몇백 종목이에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고, 실전에서 매매 안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을 편승했다가 한번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거기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도박에서 확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20%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외국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랜드도 아마 그럴걸요. 근데 이제 사설 도박장들은 뭐 거의 99% 사기죠. 근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성공률 20%인데 저걸 왜 하나 싶잖아요. 도박꾼들의 그 심리가 어떠냐면요. 성공했을 때 20%, 성공했을 때 그때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도박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저런 패턴의 매수도 일종의 도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쉽게 돈 번다 그러면 세상에 주식 투자해서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런 구간에 매수해도 갈 수도 있는데 그건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루코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FOMC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화요일까지는 정상적 흐름으로 전개됐다. 오늘 말하는 거죠. 어제하고 오늘 제가 이제 혼조세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오늘 흐름은 맞다. 그리고 화요일도 뭐 비슷할 거다. 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코스피가 뭐 내내 플러스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플러스 나온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 흐름인데 수요일 이후, 그러니까 내일 이후죠. 내일 이후에는 어떤 극단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미국 지수가 오르고 있고요. 야간 선물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 시간 현재 야간 선물이 플러스 2.00을 넘고 있거든요. 네, 플러스 2.00. 플러스 2.00을 넘고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그 야간 선물 기준으로 플러스 2.00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도해도 되고요. 없다 그러면 오늘 매도했다가 야간 선물 매매 시간에 일단 단타로 끝내주세요. 무슨 얘기냐? 이미 선물 매도가 있다. 그러면 야간 선물 기준으로 플러스 2.00 이상에서는 추가 매도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두세 개 했다 그러면 하나 정도 가볍게 하시고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나는 뭐 지금 매수도 매도도 포지션이 없었다. 그러면 일단 플러스 2.00 이상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뭐 장중에 0.5든 1.0이든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끝내세요. 내일 또 대응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 시간 현재 플러스 2.15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수 보면서 하나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종합주가 지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이건데,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 있었죠. 미국과 한국이 올라가면, 미국이 10만큼 올라가면 한국은 3만큼밖에 못 올라간다. 반대로 미국이 3만큼 빠지면 한국은 7만큼, 10만큼 빠진다. 그러니까 똑같이 오른다고 해도 미국보다 약하고요. 똑같이 내려간다 그러면 미국보다 훨씬 많이 내려갑니다. 한국이. 그리고 그걸 제가 차트로 보여드렸잖아요. 보실래요? 자, 보세요. 이미 보신 분들 복습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한국은 작년 1월 말에 이렇게 고점 찍고요. 그 다음에 9월 말에 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4월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보겠습니다. 자, 미국 보면요. 이게 다우존스예요. 작년 1월 하순에 고점 찍고, 10월에 더 갔어요. 올해 4월에, 와, 작년 10월 거의 근처까지 갔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꼭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광주 무등산 보는 것 같죠? 무등산이 왜 무등산인지 아세요? 이 봉우리가 비슷한 게 쫙 널려 있어요. 그래서 등수가 없다. 그래서 무등산이에요. 없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할 때 등자. 그게 바로 이제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같잖아요. 그죠? 네. 광주분들 좋아하시겠네요. 자, 이번에 한국 볼까요? 한국을 보면요. 이건 무등산이 아니죠. 뭡니까? 아주 높은 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봉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자, 미국을 한번 다시 볼게요. 미국 고점 찍을 때, 1월 고점 찍을 때 우리나라 거의 똑같았죠.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이랬을 때 미국은 약간 더 갔어요. 올해 봄에도 한 이쯤은 돼요. 자,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이 10만큼 올라도 우리나라는 3만큼밖에는 안 오를 거다. 반대로 미국이 3만큼 빠지면 우리나라는 7에서 10만큼 빠질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수요일 이후에 제가 극단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이후에 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급등을 한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이 수익이고 급락을 한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이 수익 나겠죠? 근데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단기나 추세나 다 수익이 가능해요. 단기적으로도 수익 나고 추세적으로도. 무슨 말이냐? 들고 있으면 수익 난다는 거죠. 반대로 매수 포지션 취하는 매수. 단기적으로는 수익 날 수 있어요. 왜? 급등하니까.
시대적으로는 수익 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호정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이후 극단적 방향에 대한 결정, 일단 뭐 이번 주 후반에 참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야간 선물에 대한 팁까지도 추가 설명드렸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학 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